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해성 DS, 해성산업의 자회사로 반도체, 리드 프레임, 반도체와 있잖아. 보마 이렇게 생기는 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이런 게 리드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킵함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이런 프레임. 그리고 PKG,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이렇게 반도체 구멍 뚫린 이런 곳에 반도체 딱 장착할 수 있잖아요. 이런 패키징, 요걸 PKG라고 하거든. 그런 것들이 하는 회사. 그리고 이렇게 리드 프레임 분야에서는 세계 1등 마켓 쉐어 한 7.5% 차지하고, 리드 프레임 부분에서도 ELF라는 게 있고 FLF인가 하여튼 그런 방식이 있는데,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거에서는 한 1등,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거는 조금 몇 등 이런 식으로 하는 좀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 갑자기 맨땅 해당하는 회사가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요거를 기술 키우다가 자기가 또 하긴 모르니까 이렇게 그 사업체를 딱 나가라 그러거든. 너희들이 회사 차리해라. 우리가 물건 딱 해줄게. 그럼 니 좋고 내 좋고 맞지. 그래가 하는 회사 해성 DS라고 한다. 14년에 MDS라는 상호로 삼성전자에서 나와서 설립된 그게 해성그룹이 요거를 지분 흡수하면서 해성산업으로 된 거지. 해성산업 내에 자회사로 있다. 지금은 지분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종속사업으로 종속회사로 포함되어 있다. 2021년 1분기부터. 지금 이 회사만 봤을 땐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상 DS는 얘가들이 하는 거는 패키징 공정에서 필요한 구조재료인 구조물, 구조재료인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리드 프레임과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를 제조 판매한다. 그래핀 사업도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쬐끔 3억도 안 되니까 쬐끔 아직 신규 사업으로 준비 중이다. 연구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 해성 DS, 얘들에 있는 관계 회사와 이제 연결 회사들이, 계열 회사들이 해성 DS 요건 다 상장해. 해성산업이 모회사, 계양전기, 한국 패키지, 우유 껍데기, 세하, 한국제지 이런 것. 한국제지는 상장이 아니고 비상장이고 쭉 이렇게 연관되는, 그러니까 박스, 골판지, 포장지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 계양전기와 해성산업은 반도체고, 계양전기는 뭐 이렇게 그 전동 공구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색다르지만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가 있다.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2021년 해성산업으로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해서 보통주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36%의 지분을 가지고서 해성산업이 대주주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19년 해성바이오에 투자했는 주식을 처분해서 해성바이오는 16년에 설립했고 19년에는 투자를 처분했고 16년에 유가증권에 상장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 뭐 바이오도 하려 그러다가 팔아먹었네. 그리고 지금 주식 수는 1,700만 주인데 뒷 공정거리가 깔끔하잖아. 이런 깔끔한 회사들은 개수가 없는 회사들은 그냥 깔끔하다 보면 돼. 그냥 5천만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1,700만 주 발행해가지고 1,700만 주 그게 없잖아. 만약에 이어서 유상증자를 1대1 비율로 하면 3,400만 주네. 맞네요. 950만 주 맞지? 일단 1,700만 주다. 그리고 향후 3년간 연결 배당 성향 20% 수준을 목표로 주주 환원을 계획하다. 20%라는 거는 순이익의 20%는 주주들한테 줄 목적이다. 그러면 순이익이 높아지면 주주들이 더 많이 가져간다. 맞겠지? 자, 요 보면은 재무지표를 보는 수익성의 매출 이익률, 영업이익률, 당기 순이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은 자기 자본에서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는 게 뭐다? ROE지. 이자 보상 비율, 차입금,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 차입금 의존도는 장기 차입금에서 자산을 나누면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이 내 자산에서 몇 프로냐 이런 거지. 부채 비율은 부채에서 자기 자본 나누면 되고, 순부채 비율은 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빼고 거기서 자기 자본을 나누면 순부채 비율 나오고,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에서 자산을 나누면 자기 자본 비율이 나오고, 성장성은 매출액 증가율은 단기 매출액, 요번 매출액을 정기 매출액에서 나누면은 빼기 1을 하면은 매출액 증가율이 나오고, 총자산 증가율은 단기 자산 총액에서 정기 자산 총액 빼기 1을 하면 되고, 자기 자본 증가율은 자본 총계에서 정기 자본 총계 빼기 1을 빼기 1을 하면 되는구나. 나 어쩐지 계산이 안 되다. 빼기 1을 하면 되니 하면은 숫자가 나온다. 자, 단기 순이익 6기에는 이제 얘들이 법인으로 나온 지그 회사를 설립한 지 6년 됐다는 거예요. 7년, 8년째, 8년 1분기째 이렇게. 6기에서는 6기 한 19년도 183억의 순이익, 그리고 299억, 요번엔 93억, 49, 36 하면 요번엔 최소 4, 32, 한 370억 정도, 360억 정도 넘게 나왔지. 요 기준으로 나온다면 단기 순이익이 별도가
더 많이 나오네. 연결이 그러니까 별도와 연결이 별 차이없게 쓰니까 요번에도 재무제표는 그냥 한 방에 연결로 한 방에 끝 통치고 현금 배당 성량은 6기에서는 32%, 순이익의 32%를 주주들한테 돌려줬고 7기에는 순이익의 25%를 주식수만큼 1,700만 주만큼 돌려주니까 한 주당 450원. 그게 비율로 나누니까 2% 정도 되더라. 그래서 3년 평균 2.19%, 5년 평균 2%의 배당률은 만들어 놓고 있다. 자, 사업 내용.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거 해성산업 할 때 했는 게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더 할까 하겠지만 이거 해성산업 안 보고 이거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하는 거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저장하진 않지만 이제 연산하고 막 이렇게 제어하고 이런 것들. 자동차는 달리는 전자제품이라 할 수 있는 전기차에는 반도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 제조 공정의 전공정, 프론트 엔드 프로세서, 그리고 후공정, 백엔드 프로세서. 앞에서 작업하는 거, 뭐 이렇게 소재를 만들어서 깎고, 뭐 기판 만드는 것까지 한다면 후공정은 뭐 그걸 장착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 후공정, 뭐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전공정 안에는 일괄공정이라고 IDM이라고 있고, 팹리스라고 있고, 그리고 제조 전문 파운드리가 있고, 후공정에는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 테스트. 그리고 설계 장비는 IP 전문 칩리스 이런 게 있다. IDM은 삼성전자, 팹리스는 애플 막 이런데 설계 전문, 그리고 제조 전문은 TSMC처럼. 제조 전문 또 어디다? 저 어버브 반도체 제조 전문이지. 어버브 반도체는 팹리스다. 팹리스. 테스트는 테스나, 패키징 테스나. 테스트 검사하는 거. IP 전문은 칩리스 이렇게 돼 있다. 공정 장비. 반도체 재료에 따른 구분. 전공정에는 또 웨이퍼 재료. 웨이퍼를 제조하는 뭐 월덱스나 이런데, 포토마스크는 FST, 펠리클도 FST, 포토마스크, SNS텍, 펠리클은 그건데 FST 몰라. 포토레지스트 있지. 일본에서 우리한테 삽질했던 포토레지스트 99.9999 하는 거. 공정가스는 KC, 화학약품 이런 것들도 KC, 이런 것도 소재. 애칭은 깎는 거, 도핑, 뭐 도포하는 거 그런 거겠지. 성막, 막을 씌우는 거, 세정 씻는 거, 뭐 이런 것들 한다. 그러니까 반도체에는 물로 씻진 않잖아. 깎을 때 물 뿌리가 하진 않잖아. 반도체 그거 뭐고 도체지만 그거 좀 뭐라 해야 되나, 물 묻으면 뭐 썩진 뭐 부식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고 정밀하게 이제 또 그걸 해야 되는데 정착시키고 막 깎아내고 해야 되는데 물로 하지 않고 그게 많은 가스나 이런 화학약품을 엄청난 많은 화학약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유독 가스가 나오니까 그 가스를 그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좀 공기한테 해가 끼치지 않는 걸로 만들어주는 게 뭐다? 칠러 아니야, 칠러. 칠러가 유해가스. 칠러가 온도 조절 장치. 그런 거, 고온, 막 깎으면 열이 많이 나니까 고온하니까 칠러고, 스크루버가 가스를 이제 깨끗한 공기로 바꿔주는, 그거 하는 회사는 JST와 유니셈,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다. 칠러는 FST도 있고, 반도체 회사를 공부하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들어온다. 그 대신 아직 뭐 잘 몰라. 그리고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는 이 회사에서 하는 거. 어디? 해성 DS 하는 거. 칩과 외부 회로와의 접속을 위한 지지대. 이렇게. 본딩 와이어는 YMT, 그런 거 EM택인가? 그것도 그런 거 맞지? 봉지재. 요 칩을 밀봉하기 위한 에포시 수재. 그러니까 반도체 칩 적혀 있고 위에 글자 적혀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칩을 밀봉했다라고 하는 봉지재. 그리고 언더필 재료, 숄더볼 등 구슬 같은 거 조만한 거, 그게 이제 반도체 붙어가지고 서로가 이제 그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리드 프레임 방식이 제품 패턴의 성형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SLF, 스탬프 IC 리드 프레임 방식과 ELF가 비싸. 에처 IC 리드 프레임으로 구분된다. ELF에서는 얘들이 1등이란 말이지. 리드 프레임, SLF,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방법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은 반도체가 최고, 서버용 메모리 증가, 모바일 증가, 메모리, AP, 이미지 센서 모든 게 반도체와 없으면 안 되는 상태에서 수출 품목 1위,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최고. 삼성전자 캠퍼스에서는 289만 제곱미터의 반도체 라인이 4개까지 수용 가능한데 그게 한 개 라인에서 총 30조가 투자되고 평택시의 지방세수 10%를 차지하는 기라.
일일 출퇴근 인력이 22,000명이 되고 관내 소비 증가 1개 라인 기준 163조의 경제 유발 효과. SK 하이닉스 또한 448만 제곱미터 면적의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대한 수도권 규제 심사를 통과해서 2028년까지 120조를 더 투자해서 생산 공장 4개를 증설하고 신규 일자리 17,000개와 188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창출시킨다. 반도체 팹 한 개 건설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127조 6천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46조 9천억, 취업 유발 인원은 36만 7천 명, 조세는 2조 5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만으로 생산 유발액 3조 5천억, 부가가치 유발액 1조 1천억, 취업 유발자 수 2만 1,000명에 예상되는 등 수출 외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국민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막대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18년에 반도체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19년이 조금 감소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어디가 감소하고 그 중에 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웨이퍼는 18년에 330억 달러에서 328억으로 조금 2억 달러 감소했고 패키징은 197억 달러에서 192억 달러, 이건 다 5억 달러 감소했어요. 이렇게 감소했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중이죠. 올라갔다가 2018년에 최고를 찍었다가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도체 재료 산업이 2018년에 89억 4천만 달러를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지금은 88억 3천억 달러, 3억 달러, 88억 3억 달러를 발생시켰다. 마이너스 1.3% 성장. 자, 반도체 재료 산업의 신규 라인을 짓거나 그러니까 반도체 라인에 반도체에 소재주가 있고 장비주가 있고 부품주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소재주라 그랬잖아. KC나 월덱스 이런 거. 왜? 소재는 반도체를 공장을 짓든 안 짓든 공장을 돌리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반도체 소재고 반도체 부품은 그 기계가 돌아가야지 유지보수로 부품이 나가는 거고 반도체 장비는 공장을 처음에 그거 완전히 기계가 노후화되지 않고 라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공장을 지을 때만 기계가 들어가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소재는 사시사철 꾸준히 들어가는 거고 부품은 그 기계가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고 또 뭐고 장비는 그 기계가 공장이 새로 들어서야 반도체가 장비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라인 재료 산업이기 때문에 이 해성 DS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라 볼 수 있다. 맞지? 그래 처음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68년 화양도에서 안암 반도체를 시작으로 74년 부천에서 한국 반도체 설립 이후 같은 해 12월에 삼성전자가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반도체에서 스타트. 81년 정부가 반도체 공업 육성 계획을 통해 정책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삼성전자가 83년 12월에 64K D램을 개발해서 92년 64메가 D램을 세계 최초 국산화. 일본, 미국과 함께 반도체 빅3. 그러다가 치킨 게임이 발생돼서 일본을 다 작살 내뿌지. 잘했다 맞지?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맞았다는 게 큰 세 가지가 있는데 대량 생산에 장점이 있는 메모리 분야를 기업적으로 전략 목표로 해서 선택과 집중했고 둘째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과감한 설비 투자와 판매망 확충을 경쟁적으로 단행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지. 다른 건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지금 77년도에는 수출 비중이 3%였던 3억 달러에서 94년도에는 11%, 100억 달러, 2018년에는 1000억 달러 한 20%를 정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20%.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이재용이 구속되고 이재용이 물러나더라도 20%에서 바뀌겠나? 안 바뀐다. 그룹이라는 거는 한 명의 CEO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래 되지 않는다. 영 이상한 거 이곳은. 기술 집약적 장치 산업 신뢰성이 확보돼야 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그러고 이렇게 대단히 장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치 산업이라서 쉽게 진입할 수 없다.
고객사와 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도 하기도 하고 자동차용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안정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 오류가 굉장히 적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품질 검증, 장기 거래를 중시하는 기존 거래 관계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규 업체들이 들어오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환경 규제 산업이 또 한다. 왜 이걸 아까 말했다시피 유해가스 이렇게 반도체를 가공하고 씻어내고 막 세정하고 깎아내고 닦고 이런 데는 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유해가스가 막 나고 이러니까 환경적으로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너무 환경을 오염시키는 회사는 환경 분담금을 내잖아.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거 탄소 배출권을 자기가 받아내고 그걸 다시 다른 회사한테 팔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2006년부터 유럽연합 EU에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납순, 카드뮴, 6가지 크롬 등 육가 크롬 등 6개 유해 물질 제한 지침 로 HS 이를 발효해서 요거에 인증을 받은 인증하면 뭐다? HCT 인증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원순환법으로 유산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통과해야 되고 뭐 세금 덜 내고 막 이런 게 있지. 혜택 주고.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납 사용 이걸 배제하고 납보다는 팔라듐 도금을 적용해서 친환경적인 프리플레이트 프레임 기술이라고 하는 PPF 도금 기술을 98년에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해서 요거를 이렇게 특허를 낸 거지. 국제 인증 규격에 맞춰서 요거를 지금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하도록 생산 공정과 제품을 관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환경 경영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건 잘한 거죠, 맞지? 그래 종합 반도체 회사, 반도체 패키지 업체, 디자인만을 수립하는 팹리스, 수탁 생산하는 파운더리,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R&D 및 디자인을 담당하는 팹리스, 수탁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더리 분업화가 일반적인 추세나 비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플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쓸 칩을 TSMC 가져오잖아. 이런 거 하나. 근데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메모리 있잖아. DDR5, DDR4, DDR3 컴퓨터 쓰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보통 설계와 생산을 하나의 업체가 담당 많이 하고 있다. 뭐 심텍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 2019년 패키징 소재 시장은 176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2023년까지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드 프레임은 2.0% 성장, 패키징 서브 프레임은 서브스트레이트는 5.73%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자, 또 뭐 있나? 국내외 시장 경쟁 요소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의 리드 프레임과 성형 방법에 따라서 SLF, ELF에 따르잖아. SLF, ELF 요거 자동차용 뭐 모바일 기기 패키징 이런 거죠.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거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요거는 난이도가 낮고 품질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제품에 양산에 적용된 품질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제품의 양산에 이게 애매한데 그런 것 같아. 내 해석이 맞는다라면 저기 어디고 명왕성 탐사 무슨 그거 있었잖아. 우주선 명왕성 탐사 우주선 70년대가 60 그 쌓아 올렸던 거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트랜지스터만 들어갔대.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 그때 뭐 8피트 CPU 그런 걸 넣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넣으면은 우주 방사능에 이게 고장 오작동이 일어나고 그거를 한번 껐다 켜야 되는데 껐다 키게 하는 누군가 없잖아. 원격도 조정 안 되고 자체적으로 안 꺼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나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자 그러면 ELF는 제품의 회로 패턴을 약품으로 시극 성형하는 방식으로 얇은 소재 및 미세 패턴 이거는 고난이도 패턴에 중심으로 한다. 요건 단순하니까 굉장히 심플한 그런 거겠고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들이 대부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높은 품질 신뢰성과 독자적인 PPF 아까 전에 납 안 쓰고 하는 건 도금 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 기준 ELF는 세계 1위, SLF는 세계 5위를 달성, 리드 프레임 시장을 선도. 고집적 반도체에 적합한 다층 회로 3층 얘들은 3층을 하는 게 미세 패턴 형성 기술이 핵심이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기술 장벽이 높고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렵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기, 이비덴, 심텍, 대덕전자 등이 대표적이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참여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요거 이렇게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요거 이비덴, 심텍, 대덕전자, 삼성전기 요렇게 있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참여 기업 간의
기술 경쟁 및 원가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 계속되는 얇은 메모리 타입 개발에 따라 박판 생산 능력 단가 인하 요구 이런 걸로 연속 생산 기술 릴투릴 타입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릴투릴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는 원가나 이런 것들 뭐 얇은 것들 다 맞출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자, 아까 말했던 로아스 나왔고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그거 나왔고 그래서 요번에 매출이 1375억이고 당기 순이익 93억을 실현했고 자, 그중에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가 1374억 기타 3억은 그래핀 요거와 포함되는 뭐 기타 요게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그래핀은 매출 비중을 거의 차지하지 않는 거지. 근데 여기에 차세대 캐시카우라고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자, 리드 프레임은 신뢰성과 독자적인 PPF 도금 기술 바탕으로 2019년 기준 해성 DS가 3개의 7.4%를 점유하고서 리드 프레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리드 프레임 전체 세계 그 대신에 ELF 분야에서는 1위, SLF에서는 5위 이런 식으로 7.4%를 점유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리드 프레임 시장 순위는 해성 DS가 15% 그리고 리드 프레임 SLF 분야에서는 해성 DS가 10.9%로 5위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자, 종합 반도체 업체 아까 얘기했고 리드 프레임과 같이 품질 검증이 매우 중요한 제품들은 주로 글로벌 업체인 대만의 ASE 사업을 포함해서 암코, SPIL, 스테이트 치팩, UTAC 등 거의 모든 업체와 거래를 유지하고 있고 종합 반도체인 인피니온, ST 마이크로, NXP들과 거래하고 있고 조립 외주 업체들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인건비 경쟁력이 유리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두고 있다. 생산 공제 얘들에 그래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중국 등 해외 공장을 두고 장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말했다시피 신규 업체가 새롭게 진입하기에는 높은 장벽으로 당사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SCM 구조, 환경 뭐 이렇게 그거 소셜 뭐 이건 무슨 구조로 해야 되나? SCM 구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핀 이제 요거는 그래핀은 뭐 화학 기상 증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CVD가 있고 그래핀 분말로 구분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CVD는 고온에서 금속 표면에 뜨끈뜨끈할 때 그래핀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대면적 고품질 제작이 가능하고 차세대 전자소자, 플렉서블, 꼬불렁거리는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 등의 응용이 가능하고 그래핀 분말은 흑연 결정으로부터 그래핀을 방리하는 방법으로 CVD 그래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싸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복합재료 방열 소재, 전자패 차폐, 에너지용 전극 소재, 배터리, 캐패시터, 태양전지 등의 응용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대 사이즈 514cm, 68cm짜리 대면적 그래핀 합성 기술과 관련해서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핀 분말은 복합재료, 에너지, 친환경, 바이오, 다양한 산업 분야에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소재로 센서, 정전기 방지, 전자패 차폐, 수분 투과 방지, 필름 등의 적용이 가능하고 흑연을 대체하여 흑연이 많이 쓰니까 충전 속도가 빠른 소형 고용량 배터리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예전에는 요만한 1.5V에 10시간 썼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단축해 요만한 똑같은데 한 30시간 썼으면 모든 거 쓰겠나 맞지? 이런 거란 말이지. 새로운 신물질이라는 거는. 자, 조직도는 주주총회 이사회가 늘리면 감사위원이 있고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이 있고 대표이사 있고 대표이사 사나 경영위원회는 영업본부, 개발본부, 생산본부, 경영지원본부 사나 창원지원센터, 컴필리언스 이렇게 따겠다. 개발본부에는 LF 개발팀, BGA 개발팀, 영업본부에는 LF, BGA 신영업팀, 시장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와 요게 그래핀 사업 그룹은 대표이사 바로 산하네 맞지? 품질 보증팀도 대표이사 바로 산하다. 이게 왜 일로 안 갔지? 아직 없어서 그런가? 주요 제품 아까 말했다시피 리드 프레임 부분이 986억의 매출 71%를 차지하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388억 정도 차지하고 그래핀과 스마트 체온계 요게 한 3억 정도 차지한다. 0.01 그러니까 거의 없다 보면 되지. 그리고 얘들이 수출이 그래핀 리드 프레임에는 수출이 970억, 내수가 한 15억.
그러니까 수출이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수출이 388억, 내수가 354억, 요거는 한 반반 정도. 그래서 총 매출의 1374억에서 수출, 이거 안 적었네. 그래, 요거 합치면 되지. 수출이 거의 1200억 정도 되고, 1300억 중에 수출이 1200억 이상 된다. 한 90% 이상 된다 보면 돼. 그것도 뭐고, 가동률이, 공장 가동률은 한 79.7%. 공장이 팽팽 돌아가고 있다. 79.7%. 원재료는 이렇게 한국 다이오, 유창금속, 뭐 니켈, 인가 도화, 쿠퍼 구리는 풍산에서 사오고, CCL은 파나소닉에서 사오고, 이런 식으로 골드는 포토리컴, 실버는 유창금속 맞네. 팔라듐과 실버. 그러니까 이런 건 소재지, 소재. 원천 소재니까 맞지? PSKNL. 아, 요거는 가격이 떨어졌다고. 팔라듐은 가격이 계속 증가한다. 팔라듐 비싸다 맞지? 단위가 100만 원이네. 100만 원이라고?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8조인데 리터당. 뭐지? 아, 누적 구매 8조치 샀다고? 단위가 100만 원인데. 통과. 생산 실적가 79% 나왔다 그랬고. 자, 설비 투자 계획은 메모리 반도체형 패키지 시장뿐 아니라 모바일 D램, 그래픽 D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패키지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매출에 관한 사항 아까 전에 봤었고, 수출, 그러니까 수출이 1314억, 내수가 60억 정도 된다. 자, 매출액 수출 비중이 95%를 차지한다. 95%.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환위험의 최소화를 위해서 수출입 경상거래 예금 차입 장거래 시 현지 통화를 거래하거나 입금 및 지출 통화를 일치시키고 외화 채권의 내고를 통해 환 포지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파생상품 옵션은 아까 한번 짚었던 게 2016년에 일본 파나소닉과 공동으로 외국인 합작 투자회사 JV를 설립했는데 그게 해성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라. 그래서 자본금 120억 중 66.6% 79억을 출자했고 나머지 3대 1이거든. 그러니까 해성 테크놀로지가 그니까 지배 기업이 2, 파나소닉 1인 설립하고 만약에 얘들이 나 이거 접겠다 그러면 얘한테 살 수 있는 권한, 얘들이 해성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해성 산업이 짓겠다 그러면 파나소닉이 그걸 살 수 있는 풋옵션, 콜옵션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런 것들. 이제 선임한 이사 1인이 참석한 과반수 동의 혹은 주요 안건의 경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지배기업과 파나기업은 공동 지배력을 보였다. 아, 3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 무조건 찬성이네. 해성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공동기업. 그러니까 둘 다 하나 잘 나가다가 삐끗나면은 회사를 누가 포기한다 이 말이겠지. 자, 연구개발 활동, 연구인은 65명, 연구민은 한 27억 정도, 2%, 매출의 2% 정도 쓴다. 7기에는 전체 4,587억의 매출 중에 91억의 매출을 연구비로 썼고 2% 정도 쓰고 있다. 그리고 얘들이 보면 연구실, 최근에는 다층 제품, 층 공정개발 수율 항상 불량품 제로된 것, 그래픽 D램용 기술 개발, 양산성, COB는 뭐 아까 좀 말했던 생산 안정화 기술, 장비 개발, 공정 설비, 내재화, 반도체, 패키지, 다층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고 있다. 최근 또 기술 개발하고 AG 도금 기술 개발, 하이핀 구현, 하이 데스티니스 실현, 고위도 LED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423건, 리드 프레임이 190건, BGA가 125건, 기타가 62건, 상표권이 26건, 디자인이 20건 이런 식으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권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기에 대부분 매출에 기여하고 있고 특허는 예전의 매출은 향후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것을 기대해. 특허권 존속 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 20년. 근데 아까 전에 그는 한 20년 다 나가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 상표권은 갱신 등록 절차를 통해 존속 기간을 연장. 상표권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아까 전에 PPL 이런 것도 나왔고. 친환경적인 거 아까 나왔고. ESG 평가, 지속 가능 경영 촉도,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측정하는 A 등급 받았다. 재무제표는 2%.